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죠. 어떤 소년이 그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마을 사람 일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양을 산에다가 몰아놓고 양을 보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너무나 심심하여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마을을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갑자기 이게 왜 하울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쳤죠. 지금 하울링이 나오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3번이나 외쳤습니다만은. 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왔죠. 근데 늑대는 없었죠. 그래서 소희는 재밌다. 뜻을 지나서 또 심심하니까 또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외쳤죠. 마을 사람들이 또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늑대는 없었습니다.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정말로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아무리 외쳤으나 사람들은 안 속아. 그래서 안 속아 하는 바람에 양들이 몽땅 다 늑대에 잡혀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솔직히 그죠?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며칠 동안 저를 뭘 믿었느냐? 그래도 막연하게 2,300이면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2,300이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좀 애매하긴 했는데 RSI 상으로 볼 때, 그죠? RSI 상으로 볼 때 RSI가 그래도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주가가 며칠 오르면서 RSI가 30선을 돌파하지 않았냐? 30선 밑에 있다가 30선 위로 올라가지 않았냐? 근데 과거에 30선 밑으로 주가가 처박히다가 30선 위로 돌아왔었을 때 주가가 얼마쯤 가느냐? 일목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RSI가 30선을 돌파한 다음에 얘가 그래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더라. 전에도 여기서 RSI가 30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래도 올라가면서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더라. 이번에도 RSI가 30선을 돌파했으니까 하다못해 기준선 근처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2500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과거 예를 봐서. 그죠? 많이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건 감지덕질 할지라도, 그죠? 일단은, 기준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다음에,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버벅거린다면, 그때 가서 작전을 뭔가 또 생각을 바꿔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였고요. 좀 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까지, 우리 파동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 펜이 어디가 버렸나. 예.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그죠. 여기까지, 2306까지 왔을 때, 그래서, 낙관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고, 5고 해서, 여기가 혹시, 스몰 1, 스몰 2, 스몰 작은 3, 작은 4, 작은 5니까 여기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정표가 첫째로는 2500, 그 다음에는 이거. 그죠? 2546을 넘기면, 이제는 이게 이제 3이고, 동그라미 큰 3이고, 이제는 4고, 이렇게 4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상당히 이쪽에다가, 반등에다가 무게를 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반등에 무게를 둔 것도 사실이고, 반등이 되리라, 라고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이 정도면 바닥이려니라고 생각은 아니고, 분명히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죠. 무슨 근거? RSI가 30선을 밑에서 위에서 올라갔으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좀 더 갈 거다 라는 게 생각이었죠. 그죠? 근데 변명을 하는 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빠지고 오늘 그저께 빠지고 이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에서 돌아서면은 아직까지 RSI가
3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데 오늘 장중에 어제 지난번에 저점 2306을 무너뜨리는 하락세가 나타나 버렸고요. 그죠? 전 저점 마저 무너뜨리고 말았고 종가가 2305로 끝나면서 전 저점 밑으로 안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장중에 2291까지 가면서 전 저점이었던 2306을 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거죠. 그러나 RSI도 종가 기준으로 오늘의 RSI가 29.18이 됐으니까 RSI가 29.18이니까 뭡니까? 30선 밑으로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30선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신호라고 우리가 인식했다면 30선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매도 신호로 인식한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4번의 반등이라고 했던 미련은 날아갔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이 하락 파동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여기 왔을 때 항상 우리가 미련은 여전히 미련이 있습니다. 어떤 미련이 남느냐? 자, 이건 반등 아닌가 알겠다 이게야. 떨어졌다 이게 알겠다. 그럼 혹시 오늘 기록한 2291이 진짜로 진바닥은 아닐까? 진바닥은 아닐까?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지난번에 낙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여기가 4고 이렇게 5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4가 아닌 거로 됐으니까 이거는 4 아니겠니?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게 2고 그죠? 그 다음에 2306까지가 동그라미 3이고 조금 올라간 게 동그라미 4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2591까지 갔으니까 이제 오지 않겠니? 그러면 결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파동을 봤을 때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그죠? 여기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2의 끝이었어요. 그죠? 2의 끝이고 4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5의 1 여기가 5의 2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은 이게 5의 3이니 이제는 그래도 뭐 하다못해 5의 4라도 다시 한번 이게 물론 근본적인 상승 파동 아닙니다만은 4는 있지 않겠냐라는 여전히 미련은 남습니다. 여기가 5의 3의 끝이고 올라갈 것이라는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오늘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4가 되지 않겠냐. 5의 1, 5의 2, 5의 3, 5의 4가 있지 않겠냐. 물론 그런 다음에 또 있어야 5의 5가 되면서 떨어져야만이 하락 파동이 끝나니까 아직까지 이 또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바닥 우리가 미련을 가졌던 4파 반등은 좀 있지 않겠냐라는 미련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치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바닥이다 제가 쏘갔죠. 또 반등하면 또 바닥이다 라고 쏘고면 또 떨어지면 이제 진짜로 바닥이다. 이제 여기가 5의 4야. 5의 4야. 라고 했을 때 이걸 국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안 믿을 게 그러니까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쏘고 또 반대갈 때 두 번 쏘고면 또 이럴 때는 안 쏘을 거란 말씀 같아요. 안 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건 나중 이야기고 반등에 쏟고 안 쏟고는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그럼 당장 지금 당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혹시 2591이 5의 바닥 아닐까 5의 1, 2, 3 그래서 여기가 여기부터 여기가 2의 끝이고 그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셋이군요 넷 다섯 하면서 이 하나 둘 셋 오는 여기가 3파의 바닥이 아니고 여기 2에 끝났으니까 그죠 2가 끝나서 이게 4가 4니까 시작해서 여기가 3파의 끝 다시 말해서 5의 3의 끝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2291이 바닥으로서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것은 아직은 미련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왜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RSI가 우리가 올라갈 때 RSI 하면 쏘갔습니다만 또 RSI에 안 믿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RSI가 올라갈 때는 여기서가
똑같죠? RSI가 30선미로 돌파할 때가 매수, 여기가 매도, 다시 올라갈 때가 매수였다면 지금 뭐가 되느냐? 지금은 매도 신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전에도 RSI가 30선 밑으로 도로 내려가면 그때가 바닥이 아니고 한참 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갔던 그 경우가 많죠. 단적인 예가 이거 30선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내려가는 순간 여기가 바닥, 여기가 소위 과매도 책에 나온 대로 30선 이하 RSI가 30선 밑에 있을 때는 시장이 과매도된 상태니까 거의 바닥이다라고 책에는 써두었습니다만은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RSI가 30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인데 여기서 30m 내려갔는데 그 위에 한참이나 더 내려갔다가 뭐 더 짧게도 돌아오지 못하겠습니다만 더 내려갔다가 비로소 반등했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하락이 있는가 하면은 있다면 지금 RSI가 30m 도로 내려갔으니까 앞으로도 이것과 유사한 한참의 더 하락이 더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2291을 오늘 기록한 2591을 이게 진짜로 진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 썰레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미련을 버리자라고 했던 것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등하리라 기대했는데 반등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포기하고 더 떨어질 걸 가게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얘가 또 양치기가 돼서 RSI가 돌아설 때를 보자. 그게 그나마 매번 틀리지만 그나마 RSI라는 단기 매매 신호로도 받아들이는 게 그나마 아무것도 없이 거래한 것보다는 훨씬 확률적으로도 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소위 말해서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인간의 심리란 게 이걸 참 추스르기 어렵습니다만은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장중에 오늘 아침에 계산가가 미국 시장은 작살이 났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은 엉망이 됐습니다만은 아침에 계산가가 그래도 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어제의 하락은 소위 말해서 7월 달에 6월 말에 소위 그 리밸런싱, 소위 펀드, 그 페스티벌 펀드에 그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의 그 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리밸런싱 목적의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여부에 관계없이 아침에 플러스가 되는 길에 이제 올라가는구나. 오늘부터는 오르겠지. 따라서 지금부터는 여전히 4파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0시 이후에 마이너스가 돌았으니 점점 하락볼 열리면서 장중에 2591까지 가는 꼴을 보고 그야말로 미련이 산산조각 나는 데 가는 강렬한 좌절감 같은 거 느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좌절감 느꼈습니다. 아니구나, 이게. 정말 시장을 우리가 내 세상대로 본다는 게 참으로 예단한다는 게 참으로 위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이 말한 대로 착착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억울하기도 하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2291을 바닥으로 보고 반등할 기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며칠 전에 우리가 2306을 바닥으로 보고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양측이 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표가 시키는 대로 RSI가 시키는 대로 돌아서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 역외 환율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역외 환율 한 9원 이상 떨어졌어요. 여기에서 해외 시장에서. 그래서 아침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외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은 시장은 주식시장으로서는 호재인데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솔직히 가진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아침에 올랐고
시나리오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마감가는 어제보다 1원 떨어진다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NDF 아침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푹 하락세 출발해서 상당히 상승으로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그죠? 마감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매물 여전하죠. 그죠? 오늘도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과 기관들은 그다지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소한 사지 않았고 개인들만의 매수 물량으로는 시장을 이끌어가기는 어려웠다라는 이때까지 우리가 매번 반복되었던 그죠? 쌍끌이 매도에 개인들의 매수가 달라붙습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몽땅 다 그죠? 몽땅 다 하락했고죠. 그나마 기아가 조금 반등했다는 정도죠. 그죠? 현대차는 다시 밀렸네요. 최근 들어서 소위 셀트리온 삼형제 워낙 시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워낙 많이 떨어졌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우리가 봤던 조선주들도 오늘 별로 힘을 못 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쭉쭉쭉쭉 쳐져 있는 그런 답답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등의 기대감은 사라졌고 미련을 버리고 여기서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은 사라졌으니 미련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어디가 바닥인지 함부로 찾지 말고 2290일 바닥, 오늘 2290일이 바닥이 아니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2290일이 바닥이 아니라는 법도 없지만 바닥이 될 수도 있지만 2290일이 바닥일 거라고 단정 지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속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배신했던 RSI가 30 밑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를 매수의 신호로 단기 매수의 신호로 그래서 단기 매수죠. 이또 아직까지 못 믿겠으니까 기존선 넘기지 못했고 후행수변은 택도 없으니까 단기 매수긴 합니다만은 RSI가 다시 돌아설 때를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처박히면서 과거에 이렇게 RSI가 30m 처박혔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떨어지면서 2591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더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죠? 가만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죠? 코스닥은 그래도 전저점을 건드리지 않았네요. 그죠? 마찬가지긴 합니다. 전저점 건드리지 않았으나 RSI가 코스닥 RSI는 30.01입니다. 30.01 간당간당하게 30선 위에 딱 있습니다만은 내일이나 조금만 밀리면 금방 다시 내려갈 거고 그러면 거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저점이 문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아래쪽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계산가는 미국 해외 뉴욕 시장에서 NDF 역외 시장이죠. 그죠? 역외 달러대 원화 시장에서 마이너스 9원인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달러대 원화 환율이. 그러니까 아침에 계산가는 보다시피 1290원으로 출발했죠. 1290원. 그죠? 출발했는데 오늘의 마감가는 1297원으로 끝났으니까 장중에 무려 7원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아침에 계산가는 1290원은 역외 시장의 환율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다면 미국 시장에서 달러도 떨어졌고 달러도 원화 환율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렇으니까 괜찮은 호재였는데 역시 달러도 원화 환율이 올라섰던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소위 역외 내지는 어제 다이버전스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이버전스 꿈도 사라지고요. 그죠? 다이버전스가 되려고 그러면 RSI가 요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RSI는 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게 또 다이버전스의 가능성도 사라졌고 그냥 상승하는 걸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10년물 금리는 조금 여전히 10년물 금리는 사실은 어제요. 어제 미국 시장 뉴욕 장에서 PC는 4.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4.8% 예상이었는데
근데 예상보다 낮았어요. 물론 이거는 코어. 그러니까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소위 핵심 물가 지수가 4.7로 나왔으니까 4.8보다 시장 예상보다 낮았어요. 이게 나쁘지 않았다고. 그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가가 4.8 예상했는데 4.7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가 없고, 물가가 낮고 있네? 소비가 침체되고 있네? 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겠네? 라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만 해석했죠. 그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 시장의 분위기가 에 따라서 호재라도 악재로 해석할 수 있고, 악재라도 뭡니까? 호재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20조 벌었다. 평소에는 호재입니다만은,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지난 분기는 20조 벌을지 몰라도, 다음 분기에는 20조 못 벌지 않겠냐? 라고 하면 악재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조밖에 못 벌었더라도, 그죠?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벌었네. 우리 한 5조쯤 벌 줄 알았는데, 10조나 벌었네. 라고 하면 호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멀쩡한 뉴스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호재될 만한 뉴스를 악재로 해석했다는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죠? 결국은 4.8을 예상했는데 PC가 4.7로 나왔다는 얘기는 충분히 호재 뉴스였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이걸 갖다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악재로 해석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추세가 역시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간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나쁘게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금리도 조금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금리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전혀 시장에는 아무런 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지배했던 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를 들어 심지어 어떤 지수 같이 있냐면, 어제 발표된 지수 중에서 시카고 PMI겠어요. PMI 제가 설명한 바 있고요. 시카고 지역에서 전 세계 전국이 아니고 시카고 지역만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퍼체싱 매니저 인덱스, 소위 구매부장들한테 니네 그 회사의 경기 전망 어떻게 깠냐라고 물어본 PMI 지수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거든요. 근데 전국도 아니고 시카고 지역의 PMI다 보니까 평소에는 사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뉴스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별볼이 없는 그거예요. 그 지표예요. 근데 어제는 PC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시카고 PMI 나쁘게 나왔네를 오히려 더 중시하면서 악재로 몰고 갔다고. 그만큼 악재는 어떻게 하는 게 침소봉대가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호재가 나오더라도 악재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구름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하락세일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요. 인텔, 마이크론소프트 주가 한번 볼까요? 인텔이 마이크론소프트 다 엉망으로 떨어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역시 나스닥 100 지수 여전히 하락세, 구름 밑에서, 그리고 후행스팬 여기서 장렬하게 장을 받고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무려 1.3% 이상 추락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침에 조금 꿈틀거리려고 했다, 상승세를 보이려고 했다는 정도가 위안이면 위안이고 미래는 미련이고 그렇습니다. 중국 여전합니다. 그죠? 한국은 1점 몇 프로 떨어지면서 온 시장에 곡소리가 나는데, 근데 중국은 살짝 조정을 보이는 정도, 0.4% 조정을 보이는 정도니까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그야말로 구름 위에서 독이야 청청 신나게 날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뭡니까? WTI는 지금 WTI 같은 경우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 그죠? 7월 중순이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지고, 그죠?
사우디 가가지고 증산 좀 해라. 유가 석유 좀 많이 좀 파내라. 유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이게 유가가 바로 인플레이션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조만간 있을 중간 선거에서 물가가 높은 한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기는 예가 없어요. 바이든이 그야말로 이제 속이 타는 거야. 그래서 사우디까지 날아가가지고 니네 옛날에 지긴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제발 좀 원유 좀 증산해라 랄 예정입니다만은 요번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을 논의했는데 별달리 증산에 대한 어떤 말도 없어요. 그다지 증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 특별하게 제대로 결정된 것도 없고 지지부난 아무런 성과 없는 회의로 오펙 회의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은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그죠?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소위 수요 감소 때문에 다소간 주춤거리고는 있으나 화끈하게 바이든이 사우디 만나가지고 사우디에서 원유를 왕창 증산하고 그로 인해가지고 유가가 뭔가 확연하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아직은 버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럼대로 원유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세에서 계속 버티지 않겠냐. 소위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간당간당하죠, 그죠? 간당간당합니다. 살 때 조금만 사라. 우리 좀에만 사라라는 이야기를 어제 그러니까 라이프텐 가스터머님이 다른 분한테 하셨습니다만은 좀에만 사더라도 좀에만 그죠? 비트코인도 사더라도 조금만 여기서 매수신호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얘가 CCI가 밑으로 안 내려가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스테이 그죠? 아직까지 이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는 했는데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스프린트 밸브였고 CCI도 간당간당하니 그죠? 마이너스 78이니까 언제라도 마이너스 100m 내릴 정도로 간당간당하니 여기다가 물량을 왕창 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자.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락은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상승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달러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경우도 종종 나타나니까 여전히 비트코인을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미래는 버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기록했던 2591을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썰려버리고 더더구나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5다. 1이고 2고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조그만 걸로 4고 5라고 한다면 이 5번 파동이 이게 5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짧은 4가 됐습니다만은 이 4가 이 5 보다 5가 이렇게 살짝 내려오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5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충격 파동인데 충격 파동은 이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짱대 음선 나타나고 아래쪽에 꼬리가 나타나면서 이게 전 저점을 무너뜨리는 이런 정도로서 요걸 갖다가 오파라고 하기에는 멀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야 돌아서겠고 확인하는 것은 역시 RSI가 30선도로 돌아서는 것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2306이 바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날아갔으니 지금으로서는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떨어져야 어디선가 시장이 스스로 멈출 때 그때서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이 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앞으로의 시나리오부터 큰 흐름으로 본다면 자, 여기까지가 A죠. 그죠? A, B, C, A, B, C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 스몰 c까지 여기까지 a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마찬가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여기가 b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c라고.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고, 자, 여기가 c인데, c는, a는 a, b, c의 파동 3개로, b도 a, b, c의 파동 3개로 됐으니까, 뭡니까? a, b, c인데, a 3개 파동, b 3개 파동, c는 5개 파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5개 파동.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B 끝났던 파동부터 시작해서 5개 파동을 이제 요거 B 끝이니까 C 파동을 5개로 세보면 요까지가 1 맞죠? 얘가 2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3, 4, 5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걸 설명했으니까 자,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의 4,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3의 5를 말하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5, 3의 5. 그러고 인해서 이제 네모로 그렸다. 네모로 1, 네모 2, 여기가 네모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기대했던 거, 이게 바로 네모 4를 기대했던 거죠. 그죠? 네모 4를 기대했던 거죠. 네모 4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2306이, 이게 2306이 이 5번 동그라미 5번 파동이 돼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5번 파동이 되기 위해서 파동을 해보니까 여기 시작해서 1, 2,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까지가 억지로 1, 2, 3, 4, 5, 3 되지 않았냐. 인데 이게 여전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현재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에 동그라미 5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5에 어딘가. 알아서 네모사라고 판단했던 것은 틀렸고, 네모사라고 판단한 건 틀렸고, 아직까지 동그라미 5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동그라미 5 같으면은 동그라미 5도 요 다시 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4니까 동그라미 4니까 동그라미 5 다시 이 네모 1, 네모 2 그죠? 네모 2에 여기가 뭡니까? 3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죠?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에 어딘가를 가려 그러면 이 동그라미 5도 5개로 나눠져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동그라미 5 이거는 2300 다시 한번 더 내려가기 2306개를 무너뜨렸으니까 2291도 그 동그라미 5의 5번 파동으로 될 수는 있으나 일단은 5파의 필요 조건은 충족했지만 필요 조건 2306보다는 2306을 하회했으니까 필요 조건은 충족했으나 아무리 떨어졌더라도 2291까지 간 걸 가지고 살짝 떨어진 걸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5번 파동은 충격 파동이다 보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근거로서 하나가 RSI가 다시 30m 내려왔으니까 과거에도 RSI가 30m로 내려왔을 때 그때 바로 돌아서기보다는 며칠은 더 떨어졌더라. 며칠은 더 떨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며칠은 더 떨어지면서 2291보다 좀 더 멀어진 어디선가가 되면은 반등할 건데 그때가 네모 1, 네모 2, 네모 3, 네모 4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떨어져야 네모 5로서 비로소 C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갈 길은 깜짝하다. 우리는 그래도 요 파동을 네모 4로 보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네모 5로 보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낙관론을 가졌습니다만은 이게 아닌 이상에는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정권사에서 사실은 정권사라는 것은 정권사의 리포트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방송에, 정권방송에, 예? 정권방송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나, 정권사의 리포트나 사실은 맥락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사 리포트나 정권방송이나 결코 매도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매도 의견 내면은 정치자들한테 또는 정권사 뭡니까? 구독자들한테, 손님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 너 때문에 임마 네가 매도 신호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팔아가 주가 떨어지지 않냐? 라고 욕먹게 되어 있고요. 정권방송에서 팔아라 산 사람한테는 네가 팔라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욕먹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매도 의견을 못 냅니다. 뭐라는 바람이니까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내지는 보수적으로 거래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지. 직설적으로 팔아라! 라고 말하지 못해. 절대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고 뭐, 지가 팔아라는 지 생각 그렇다 싶뿐이지, 이 매도 의견이 맞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100% 확신하지 않으니까, 확신하지 않는데, 다들 맞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팔아라! 라고 했다가, 욕만 먹고, 주가 오르면은 바보 되고, 그런 짓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정권사 레포터가 되는 거고, 저렇게 해도 정권사 레포터가 되는 거고, 맞춘다고 정권사에서 월급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뭐라고 씁니까? 보수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악착같이 올라가는 쪽에 미련을 남기는 뭔가 뉘앙스는 풍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된다면 바닥에서 회복하리라 본다라고 나름대로 약간의 희망의 구석을 남기는 그런 낚시법을 던져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그 낚시법에 딴 거 하나도 안 읽고 팔란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라고 써놓는 그 말에 쏘아가지고 그 봐라 올라간다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권사에서도 낙관적으로 본 정권사에서도 최근 들어서 얘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한다니까 2200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200 지수 하단을 그러니까 얘들도 2200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300 위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가는 뭡니까? 이 낙관론을 피하는 애들도 2200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2200이 아니라 2200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2591을 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설령 그야말로 재수가 좋아서 우리 재수 좋은지 우리한테 재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반등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게 아직도 있죠. 그죠? 이게 네모 4일지라도 네모 5가 남아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따진다 할지라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으로 볼지라도 이걸 동그라미 3으로 볼지라도 동그라미 4 다음에 동그라미 5가 있을 때는 이 동그라미 5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네모 4가 있고 다시 네모 5가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갈 길은 그죠? 그동안 계속 비관적으로 보다가 RSI 때문에 RSI 저도 솔직히 RSI를 30선 위로 올라간 거 보고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믿었다가 다시 RSI한테 뒤통수를 더 맞고 말았죠. 이 RSI가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죠. 그죠? 여기서 제가 반대를 까라고 여기서 반등을 주장했는데 4가 될까 주장했는데 이게 다시 오늘 RSI가 얼마? 요 밑으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말짱 도로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라이프타임 가스터머님은 이래저래 무덥다 하시는데 서울도 무지하게 더워요. 지금 저도 방에 그야말로 에어컨을 방방 틀어놓고 지금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못 살 정도로 엄청 무더운 날씨인데 휴가가고 지금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만은 정말 꿀떡 같습니다만은 시장이 워낙 개파이고 그래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 중에는 혹시라도 괜찮은 종목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물 한 잔만 마시고
종목을 몇 개 종목만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숨 돌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